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구멍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멍 기능은 이제 여기 수정에서 이제 구멍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구멍 작업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뭔가 구멍을 뚫는다고 한다면 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형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바로 요 구멍이라는 거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경고를 띄울 거예요. 구멍을 작성할 수 없음. 왜냐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형상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데 뭔 구멍을 뚫겠다 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형상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자, 스케치 시작 S 눌러가지고요. 자, 여기 이제 평면 이제 XZ 평면이죠. XZ 평면을 선택을 해서 여기 이게 돌아갔는데 요거 이렇게 돌릴게요. 돌리고 꼭 중심을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직사각 직사각 중에서 이제 2점 직사각 이용을 해가지고 원점에다가 이렇게 찍고 이렇게 빼서 요 크기는 한 100에 탭 눌러서 100짜리 정사각형을 할까요? 네, 이렇게 하고 100에 100짜리 정사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깎기를 할게요. 목깎기를 클릭을 해서 목깎기는 사이드에 10mm 정도? 내귀퉁이에 10mm를 할게요. 내귀퉁이에. 그래서 여기 10mm, 여기 10mm, 여기 10mm,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마 선택이 안 될 텐데, 요거 찍고 요거 찍어서 요렇게 해서 요걸로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 2D 스케치 마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돌출 단축키로 2죠. 2 클릭해가지고 돌출을 해줄 거고, 돌출 높이는 10mm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깊이 표현이 가능한 높이를 할 거여서 한 30 정도로 올릴게요. 30 정도로 해서 이제 오른쪽 클릭 확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블럭을 하나 만들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 나면 이제 좀 기다리면 설명이 나오는데 뒤에 가로치고 H가 써 있는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H 키가 단축키가 되겠죠. H 키를 이용해서 한다. 요 설명이 단선 구멍, 틈새 구멍 뭐 저렇게 설명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설명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조금 이제 제가 인베드 교육에서 많이 아쉬운 거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저거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했을 때 좀 잘못된 작업 방식이 있는데, 그 잘못된 작업 방식을 강사들조차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는 뭔 상관이냐. 이걸 이렇게 쓰든 어떻게 쓰든 결과만 똑같이 나오면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들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이게 만들어진 개념이 그게 아닌데, 상관이 있다. 실제로는. 실제 실무로 할 때도 실무에서도 잘못 작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왜냐면 실무도 똑같이 그런 주장 하시는 분들 결과만 똑같으면 되지, 이걸 내가 구멍으로 만들든 뭘로 만들든 네가 뭔 상관이냐, 결과물은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구멍을 써야 될 때 구분이라는 거가 필요하다. 근데 그 개념들을 너무 무시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그리고 실무에서 있는 사람도 너무 개념들을 잘못되게 무시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 구멍을 뚫는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돌출 배웠을 때 구멍 못 뚫었냐, 회전 배웠을 때 구멍 못 뚫었냐,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존에 아직까지 구멍 안 배웠으니까 방식대로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면 자,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쵸? 이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다가 컨트롤 쉬프트 C 중심점 1을 하고 원을 하나 이렇게 딱 배치를 하는 거죠. 직경을 얼마로 할까요? 직경을 한 10으로 할까요? 10으로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치수 D 해가지고 원점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거리가 한 15mm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20mm 위치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마무리 하고 2 해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잘라내기로 바꿔주는 거죠. 부호를 잘라내기로 바꿔주고, 뻥 뚫어줄 거면 뻥 뚫어줄 거, 뭐 30mm를 다 관통으로 처리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한 20mm만 뚫을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0이라고 입력을 한다. 그렇잖아요. 예, 그쵸? 그리고 확인을 주고. 그러면 구멍이 안 뚫리느냐? 구멍이 뚫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구멍이란 기능을 굳이 우리가 써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 기능을 왜 만들었지? 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가 바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야, 그냥 내가 이거를 돌출로 뚫든 아니면은 이거를 절반을 그려서 회전으로 내가 뚫든 그렇잖아요. 측면에서 보는 단면 절반을 그려서 회전으로 뚫든 다 가능하잖아. 근데 왜 구멍이라는 거 만들어졌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부 강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구멍을 좀 빨리 그릴 수 있게, 그러니까 굳이 스케치에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 어떤 강사는 뾰족한 끝이 뾰족한 그 구멍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구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끝이 뾰족한 거는 측면에서 단면을 그리면 끝이 뾰족한 형태의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쵸? 그래서 회전을 돌리면 회전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뭐 그러면 이제 회전 얘기를 하면 그럼 스케치 그리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 그걸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단순히 그런 이유로 그냥 구멍이라는 걸 만들었을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나가면 일부 강사들은 그래요. 저 이제 스케치로 원을 그려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는데 못 그리는 게 하나 있다. 뭐냐? 나사. 네, 나사 형태를 못 그리죠. 그렇죠? 이건 나사가 안 나 있죠. 우리가 이제 원 그려가지고 구멍을 뚫으면 나사가 나 있는 구멍이 아니잖아요. 나사가 이제 나 있는 구멍을 못 그린다. 그러니까 구멍이란 기능은 나사, 그러니까 흔히 이걸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탭이라고 얘기하죠. 앞나사. 탭을 표현하기 위한 기능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좀 이따 구멍 기능을 제가 볼 거지만, 구멍 기능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탭을 그리기 위해서, 나사가 있는 앞나사를 그리기 위한 그런 기능이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저 구멍의 종류가 앞나사만 있어야지, 왜 얘랑 똑같은 밋밋한 구멍도 뚫을 수 있게 돼 있냐. 그것도 이 밋밋한 구멍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종류가. 왜 굳이 종류도 두 가지로 달라? 똑같은 밋밋한 구멍을 뚫어주는 건데 종류가 달라. 옵션 선택 종류가 달라. 그런 옵션들은 왜 만들어놨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 구멍이라는 기능은 탭을 뚫기 위한, 앞나사를 뚫기 위한 기능이 한정일 뿐이고, 그 다음에 구멍을 좀 빨리 편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 한정일 뿐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옵션들의 내용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이런 미친.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구멍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일전에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구멍을 우리가 설계적으로 봤을 때 구멍이라고 다 같은 구멍이 아니에요. 이게 뭐를 할 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했던 게 두 가지죠. 구멍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기구적. 기구적 구멍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 체결용. 체결용 구멍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기구적이라는 구멍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만약에 이제 베어링이 들어간다. 베어링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 설계 시스템에 사용되는 요소죠. 요소를 하면 이게 이제 설계자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베어링을 선정을 해요. 뭐 6002를 쓸 거야. 그러면은 이 베어링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잖아. 그쵸? 내가 베어링의 크기 자체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베어링이 들어가는 구멍, 하우징이죠. 하우징을 설계를 할 때는 뭘 하냐면, 일단 3D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 베어링을 갖고 와요. 이걸 시중에서 사가지고 규격대로 똑같은 크기로 나오는 건데, 이걸 내가 일일이 베어링을 그리진 않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이미 모델링 되어 있는 3D 데이터를 갖고 온단 말이야. 갖고 와가지고, 얘가 들어갈 구멍을 설계할 때 하냐면, 얘를 그 베어링이 위치할 위치에다 갖다가 조립을 해요. 조립품에서.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여기 있는 외경 치수를 따가지고 내가 스케치로 딴단 말이야. 우리 스케치할 때 투영하는 거 있었죠. 스케치 투영으로 요 외경을 딴단 말이야. 외경의 사이즈를 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적절한 구멍을 하나, 얘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케이스 규격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2.5mm, 뭐 그 정도 이렇게 대략 2mm에서 3mm 사이의 단을 주게 돼 있죠. 예.
거기에 맞춰서 내가 설계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설계할 때 어떻게 스케치를 그려가지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구적으로 뭔가 들어가는 부분을 설계를 할 때는 스케치를 그리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기구적인 구멍은 스케치를 그려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케치를 그려서 이거를 돌출로 뚫든 아니면 회전으로 뚫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구적인 구멍은 이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스케치를 그려서 뚫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결용은 뭐냐? 체결용은 일반적으로 체결에 관련된 부분.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앞으로 요 뒤에 가서 이제 제대로 보여드릴 건데, 가장 체결용으로 일반적인 게 뭐냐면 볼트구멍이에요. 볼트. 그러면 볼트구멍은 어떻게 하느냐? 볼트를 선정을 해. 얘도 이제 베어링을 선정을 했잖아요. 볼트를 선정해. M4. 그러면 얘처럼 볼트를 이렇게 M4 볼트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그렇죠? 이렇게 쭉쭉 요거를 갖다 놓고 여기서 요 외경을 따고 요 외경을 따고 요 외경을 따냐? 아니지, 따면 안 되지. 왜냐면 볼트 구멍은 얘랑 사이즈가 똑같지가 않잖아. 얘보다 살짝 크잖아. 그렇죠? 그럼 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따서 그리는 게 아니죠. 그럼 볼트 구멍은 어떻게 해? 원래는 볼트를 뭐 M4를 쓰겠다 그러면 KS69에서 M4 볼트 구멍을 찾아. 그럼 이제 뭐 이 볼트 구멍이 M4면은 4.5mm 약간 크죠. 0.5mm 정도 크죠. 4.5mm를 뚫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규격을 찾아가지고 4.5mm를 또 그려.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요걸 4.5mm를 찾아서 그리면 그건 2D 작업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토캐드로 작업할 땐 이렇게 해요. 4.5mm 2D.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새 오토캐드도 그렇게 작업 안 한다. 왜냐하면 오토캐드 자체 기능에는 없지만 어차피 이게 정해져 있는 규격이잖아. 그럼 내가 M사를 지정을 하면 이 KS 규격에 적혀있는 요 4.5mm 구멍이 자동으로 나오는 소프트웨어가 있어. 연결되는 애드인 소프트웨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써. 실무에서 쓰는 회사들은. 저 4.5mm 어차피 규격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내가 왜 일일이 저걸 규격표를 보고 찾아야 되냐. 프로그램이 알아서 내가 M사라 그러면 알아서 그냥 4.5mm로 지정을 해주면 되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이 구멍에 관련된 이 치수들을 내가 일일이 다 그리질 않는단 말이야. 그냥 난 M4 할 거야. 그러면은 알아서 4.5로 뚫어줘야 된다고. 그 위치에다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체결용 구멍은 나는 호칭만 정하고 그 세부적인 치수는 뭐 디테일한 치수는 네가 알아서 잡아. 소프트웨어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체결용 구멍을 사용을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뭐다? 구멍이다. 제가 이제 매뉴팩처링 채점을 하면 미치고 환장을 하겠는 게 베어링 하우징인데 이거를 구멍으로 뚫어. 미치고 환장을 하겠는 거야. 이건 기구적 구멍인데 왜 구멍으로 뚫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리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 강사들은 이래요. 아니 그걸 구멍으로 뚫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모양은 똑같이 나고 치수는 똑같이 나왔는데. 개념적으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설계적으로 그렇게 접근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강사님들한테 늘상 하는 얘기는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이 그린 그림을 보고 그냥 뺏겨 그리고 있다고. 근데 지금 학원 강사님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면 뺏겨 그리는 거 위주로 수업을 해. 회사 가서 뺏겨 그리지 않는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고. 그럼 강의자는 이걸 뺏겨 그리고 있지만 마치 내가 이걸 설계하듯이 그리는 식으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야지. 그 학생들이 회사 가서도 설계를 할 때 적응을 하고 일을 하는 거지. 옆에 있는 도면을 보고 뺏겨 그리니까 뺏겨 그리는 식으로 그냥 수업을 해버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 실무 가서 미치는 거지. 일을 못해요. 뭐라? 누가 도면을 나한테 주고 뺏겨 그리라 그래야 되는데. 근데 뺏겨 그릴 거면 걔를 왜 뽑아? 이미 도면 다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학원 강사님들 뭐야? 직업훈련교사잖아. 직업훈련교사라고. 직업훈련교사. 그럼 직업에 맞게 좀 가르쳐 좀. 학원들 광고 보면 실무 위주에. 그게 무슨 실무 위주니?
아니, 이 베어링 하우징 구멍 뚫는데 이걸 구멍 기능으로 뚫게, 그걸 냅두는 게 무슨 실무 위주야. 이 소프트웨어가 왜 구멍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고, 돌출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고, 이 개념조차도 안 가르치면서, 미치고 환장을 해요. MFG 2급 채점을. 근데 MFG 2급에서도 이거를, 이 베어링 하우징을 구멍 기능으로 뚫잖아? 감점을 못해. 왜냐하면, 그거 감점하면은 성적이 이 신청해가지고,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 구멍을 뚫든 뭘 하든 모양이 똑같은데 왜 감점이야? 이렇게 따지고 들거든.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이걸 감점 못한다는 게,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다 어쩔 수 없는데, 하다 못해. 제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은 절대 이런 기구, 시스템적인 구멍은, 구멍으로 뚫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구멍을 쓸 때는 반드시 그 구멍의 용도가 체결용 용도. 체결용 용도인 구멍에서만 구멍으로 뚫는 거예요. 그리고 체결용으로 구멍을 뚫을 때도 이 체결용 요소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요소냐에 따라서 그 안에 옵션들이 다 달라져야 돼요. 그것도 제대로 세팅해서 써야 돼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드릴 말은 카운터보어 구멍 뚫는데 이거를 일반 구멍으로 뚫어요. 일반 구멍 거기 보면 이제 드릴 구멍이라고, 일반 드릴 구멍이라고 돼 있을 거거든요. 나중에 옵션 들어가 보면. 저 일반 드릴 구멍을 뚫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것도 MFG 2급에서 감점을 못해. 원래 감점해야 돼요. 제가 MFG 시험을 개발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다 감점하게 해놨을 거예요. 배점에서. 지금에 와서 이걸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기존에 개발한 사람이 그렇게 개발했고 여지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아니, 무슨 자격시험이 개선이 안 되고 맨날 옛날 구식 방식 최초의 문제 개발됐을 때 잘못된 것들을 하나도 못 바꿔. 왜? 옛날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못 바꾸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죠, 이게. 이거 다 감점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감점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알아, 자격시험에서.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합격률 안 좋은데 합격률이 더 안 좋게 나올 거거든. 감점 사항이 더 많아져가지고. 민원은 둘째치고. 그러면 응시인원이 줄 거다. 자꾸 이제 응시인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돌출을 이용을 해서 잘 뚫어줄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 구멍이 어떤 용도냐. 만약에 이 구멍이 여기에 이제 어떤 샤프트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서 기구적인 이제 기계 요소가 들어가는 구멍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구멍 기능을 이용해서 뚫어주는 게 아니라,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지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뚫어주는 게 맞는데, 만약에 지금 이 구멍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구멍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체결용이다, 이 구멍이. 그럼 구멍 기능을 이용을 해서 뚫어주는 게 맞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컨트롤 Z 해서 스케치까지 다 날려버릴게요. 컨트롤 Z로. 스케치 2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요 돌출 1 형상만 남겨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체결용을 위해서 우리가 구멍이라는 기능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가장 키포인트는 아마 그게 될 거예요. 일단 구멍을 구분하는 거. 체결용 구멍을 구분한 거지. 어떻게 사용되는 것들이 체결용 구멍인가? 라는 그 형태적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구멍 설명용 예제. 그래서 딱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단면을 좀 쳐놓은 상태인데, 단면을 잠깐 끌게요. 단면 같은 경우는 뷰에서, 이제 반단면도 여기서 뷰에 이제 가시성에서 반단면도 이렇게 있거든요. 요걸 이용을 해서 단면을 친 건데, 일단 단면도 삭제. 하면 이제 이렇게 보면 파란색으로 이제 위에 부재가 있고, 빨간색으로 이제 아래 부재가 있죠. 밑 부재, 아래 부재. 이 두 개를 이제 딱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이제 얘가 붙여서 이제 조립이 되려면 요 사이에다가 본드를 바르면 이제 붙겠죠. 본드라든가 순간전 접착제라든가 그런 거 이제 붙는데, 접착제를 사용하면은 이제 뭐예요? 그 접착된 부분은 띄어내면 망가지잖아. 본드가 발라져 있고, 막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분해 조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접착제를 바르지 않고 뭐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볼트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체결을 하게 된다. 근데 이 볼트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구멍, 그쵸? 구멍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결용 구멍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볼트 머리 보이시죠? 네, 그리고 마우스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나사선이 이렇게 쭈르르르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결을 한다. 근데 요거가 이제 들어가는 이 위쪽 구멍과 아래쪽 구멍에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체결용 구멍이다. 근데 좀 예외적인 게 있어요. 예외적인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체결용 구멍 중에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이 볼트 구멍은 정확한 위치를 잡지 못해요.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제 이 볼트의 지름이 지금 여기 있는 거는 M6이에요. M6이다. 그럼 요 위쪽에 뚫려 있는 이 구멍은 얼마냐면 직경이 6.6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 KS 규격에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보면 시험 규격에도 요건 있어요. M6 볼트일 때 기본적으로 뚫는 거. 그러면은 얘보다 이 안에 있는 나사의 직경보다 얼마가 커요? 0.6이 커요. 직경이 0.6이 크니까 이 0.6 공간 안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0.6mm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기계에서 0.6mm가 틀어진다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원 중심에서 편측으로 보면 0.3mm죠. 뭐 그걸 줄여가지고 편측으로 봐가지고 0.3mm라고 본다고 해도 0.3mm만큼 기계에서 틀어진다고 하면 이건 어마무시하게 틀어진 거예요. 기계는 기본적으로 100분의 2를 봐요. 정밀하다라고 하면, 위치가 정밀하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100분의 몇은 봐야 돼요. 진짜 러프하게 보면 0.05 정도를 보고요. 좀 정밀하게 본다 그러면 0.02를 보통 보고요. 이거보다 더 정밀하게 본다면 0.01까지 가고 거기에 끼워 맞춘 공차나 그런 거는 요 단계를 넘어서 뭐예요? 0.001 뭐 이런 거를 봐요. 1000분의 1까지 본단 말이야. 근데 0.3이면 어마무시하게 틀어진 거야. 그러니까 볼트라는 건 그 위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러겠죠. 그러지 말고 요 볼트 구멍을 요 나사의 직경에 맞춰서 딱 6파이로 정밀하게 뚫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그쵸? 요 파이 6에 공차로 한 0.05 정도 저기 정밀하게 뚫어버려. 근데 볼트는 그러면 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나사가 오돌도돌 이렇게 오돌도돌 나잖아요. 얘가 한 번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걸리는 거야. 딱 그럼 지금 여기 몇 개예요. 이 몇 개가 계속 걸려. 각도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저 볼트를 넣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 이걸 딱 6으로 맞춰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100분의 몇으로 저기를 맞춰버리면 여기가 밋밋해도 나사가 없이 평평해도 조립하기 힘들어 죽겠는 판국에 이거는 거의 집어넣기 힘들다. 나사를. 그러니까 나사는 애당초 위치를 딱 확정해주는 역할을 못해요. 나사의 역할은 오로지 하나예요. 나사가 나 있는 볼트의 역할은 눌러가지고 고정을 해준다. 그 역할이지 여기 있는 이 직경을 가지고 뭐 좌우 상하 위치를 잡아준다 이런 거는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는. 그러면은 체결용 부품 중에 그 위치를 확정시켜줄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용되는 게 뭐냐? 다울핀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첫 번째 있는 게 다울핀이에요. 그래서 저 다울핀은 직경을 딱 맞춰가지고 이거는 이제 원통이에요. 원통이고 직경을 딱 맞추고 더욱이나 이제 끼워 맞춤 공차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끼워 맞춤 공차가 뭐가 있어요? 헐거움,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억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 B는 뭐냐면 보통이에요. 보통 끼워 맞춤을 끼워 맞춤. 헐거움은 항상 구멍이 축보다 크다. 항상. 그러니까 얘는 잘 들어가죠. 잘 들어가는 대신 헐거움은 정밀한 위치를 못 잡아요. 네.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유격이 발생을 하고. 보통은 뭐냐? 헐거움과
억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공차의 상황에 따라서 헐거움과 억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헐거워도 조금 헐거워. 조금 헐겁고 억지여도 조금 억지야. 이 개념이에요. 이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밀한 위치를 고정할 때 그 위치를 정밀하게 지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울핀의 역할은 뭐야? 위치를 정밀한 위치를 확정해 주는 거잖아요. 보통을 쓰는 거예요. 억지는 저거는 제가 끼워 맞춘 공차 설명한 쪽에 가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요 보통까지만 설명이 나오면 되니까 여기서. 그래서 다울핀이라는 것도 얘도 결국 뭐로 들어간다? 체결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체결용 요소 중에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우리가 이제 다울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KS 기육상에서는 뭐냐면 평행핀이라고 해요. 평행핀. 실무에서는 다울핀이 더 흔히 많이 쓰이는 용어에서 다울핀이라고 하는데 평행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KS 기육 찾을 때는 평행핀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평행핀이 껴지는 구멍까지도 체결용 구멍에 들어간다. 라는 거죠. 이제 구멍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단면을 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뷰에 가시성에서 단면도 여기 화살표 확장하고 반단면도를 해가지고 평면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전 가운데 중립평면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딱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단면을 쳐서 보이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면으로 이렇게 딱 바라볼게요. 자, 그래서 다웰핀은 이런 식이다. 그렇죠? 일단 다웰핀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안쪽에 여기에 이제 나사가 보이기는 하는데 이 나사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이 다웰핀 꼈다가 빼야 되는데 이게 밋밋하잖아요. 밋밋하니까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다가 볼트를 껴가지고 볼트 머리를 위로 땅땅땅 들어 올려가지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사는 이 다웰핀을 분리할 때 쓰기 위해서 있는 나사고, 그렇죠? 요 나사 구멍이 없는 핀도 있어요. 걔는 못 빼요. 못 뺀다고 보시면 돼요. 빼려면 얘를 쪼개야 돼. 몸체를 쪼개든가 그래야지 빼지. 일반적으로 못 뺀다. 그래서 이제 다이얼펜이라는 게 있죠. 다이얼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는 그냥 여기다 그냥 딱 각도만 맞춰가지고 위에서 요 머리 쪽을 망치로 때려가지고 퉁퉁퉁퉁퉁 하고 박아요. 이게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끼워 맞춤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쑥 하고 들어가진 않아요. 위치를 정밀하게 맞추기 때문에 망치로 좀 때려줘야 고무망치 같은 걸 일반적으로 때리겠지만 때려줘야 이제 저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건 그냥 평평한 구멍이잖아요. 평평한 구멍. 요거를 이제 뚫어줄 때, 요 다이얼핀 구멍을 뚫어줄 때 우리가 뭘 쓴다? 그냥 여기서 이 다이얼핀만큼 이렇게 직경을 딱 그려가지고 돌출로 뚫던가 아니면 이 절반을 그려가지고 회전으로 뚫던가 그렇게 안 하고 얘는 기구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기구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구멍 기능을 이용을 해서 뚫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는 요소에 뚫려 있는 구멍이 이거는 위치 이제 일반적으로 위치 관련 핀 평행핀이 들어가는 자리야라고 한다면 그때는 구멍을 반드시 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걸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밋밋한 구멍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여기 나사가 없는 밋밋한 구멍이잖아요. 나사가 없는 밋밋한 구멍인데 밋밋한 구멍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지금 이 구멍이에요. 요거 이제 나사고 이게 밋밋한 구멍이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나사 여유 구멍이에요. 나사 여유. 이제 이거를 인벤터에서 뭐라고 하냐면 틈새라고 해요. 틈새. 왜 틈새라고 하느냐? 나사의 직경보다 항상 커가지고 틈새가 발생을 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M6이면 파이 6.6으로 뚫어줘야 됩니다. 0.6에 틈새가 발생을 한다. 이제 편측으로 하면 0.3mm의 틈새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항상 틈새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여기가 오돌도돌하니까 못 집어넣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나사를 체결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사가 쑥 하고 그냥 빠르게 들어와 줘야 된단 말이야. 요 깊이까지는. 빠르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빠르게 못 들어. 간혹가다 이런 말씀 하시면 돼요. 아니 뭐 어차피 나사 낄 건데 왜 여기만 탭을 내요? 여기도 탭을 내고 여기도 탭을 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큰일 날 분들이세요. 우리가 이게 여기다가 나사구멍을 내고 여기다 나사구멍을 내면 요 연결되는 부분이 나사가 그 계단이 딱 맞아야 돼. 이빨이 딱 맞아야 돼요. 나사 요 지글지글 이빨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부품을 따로 만들고 이 부품을 따로 만들잖아요. 여기에 요 나사 지글지글한 거를 절대 똑같이 못 맞춰요. 그래서 아예 나사 체결이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사로 안 해요. 이제 일부 강사님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 계세요. 자, 여기도 나사를 내고 여기도 나사를 내면 나사를 돌리는 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는 나사를 안 낸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유는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틀린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사가 쭉 연결이 되게 가공이 안 돼요. 이 두 개 부품을 따로 만들었을 때. 물론 이 두 개의 나사가 연결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어요. 뭐냐? 이 두 개를 꽉 조립된 상태, 두 개를 딱 붙여놓은 요 두 부품을 딱 붙여놓은 상태에서 나사를 한 번에 가공을 하면 돼. 그럼 여기가 맞아요. 조립 이후에 가공을 해야 돼. 실제로 이 두 개가 나사가 연결돼야 되는 필요가 있는 부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조립 이후에 가공할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건 이건 조립 이후에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품 따로 만들고 이 부품 따로 만든 다음에 그냥 이 두 개를 조립할 거야. 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아래 두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서 여기도 나사를 내고 여기도 나사를 내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어요. 이 두 부품의 조립 관계 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나사가 나려면 조립 이후에 가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품과 이 부품을 조립하는 다른 나사 구멍이 하나 있어. 이미.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얘네 두 개를 조립한 다음에 이 구멍을 한꺼번에 가공을 한다.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부품이 조립되는 체결 구간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이제 틈새 구멍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울빈 구멍,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내가 원하는 핀의 직경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주는 기작과 그 다음에 나사의 틈새에 적용되는 기작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옵션이 나눠져요. 인벤터의 그 구멍 기능에서 이 구멍을 뚫어줄 때 쓰는 기능과 이 구멍, 똑같이 민짝 구멍인데 두 개가 옵션이 달라요. 옵션이 다르다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 구분을 안 하고 써요. 지금 제가 MFG 2급 채점에 보면 전혀 안 하고 써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요 다울빈 구멍을 뚫는 기능을 가지고 얘의 지름을 6.6으로 강제적으로 자기가 바꿔가지고 6.6파이로 바꿔가지고 그냥 뚫어버려. 이걸로. 그러니까 이 기능을 안 써. 다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건 학원 강사도 이 기능을 안 써. 틈새라는 기능을 하나도 안 써. 학원 강사가. 그러니까 애당초 학생들은 죄가 별로 없어. 왜? 학원 강사한테 틈새라는 저 옵션을 배우지를 못했어. 와, 씨, 미치고 환장하겠네. 제가 지금 인벤터 가르치는 강사들한테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는 게 이거예요. 물론 어딘가 이걸 가르치는 강사님이 계시긴 할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 안 해. 심지어는 강사가 작성한 답을 봐도 제 강사를 상대로 그걸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 작성하는 꼬라지를 봐도 틈새를 안 쓰고 그냥 이걸 써. 와, 씨. 때려버리고 싶어. 강사가? 뭐 학생이야 뭐 잘못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억울한 거지. 억울한 건데 강사가 그래. 와, 저거 때릴까? 물론 때리지는 못해요. 물론 그 사람 앞에서 욕도 못해요. 잘못됐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욕은 못해요. 욕하고 싶은데.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게 틈새다 라는 거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트를 고정하는 방식 중에
지금 보면 얘는 볼튼 머리가 이렇게 툭 하고 튀어 올라와 있고 여기는 볼튼 머리가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립할 때 볼트 머리를 숨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구멍은 단순한 구멍은 이제 얘예요. 이거 얼마나 편해. 그냥 이 직경으로 드릴로 그냥 뻥 뚫어주면 되잖아. 근데 이 기구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볼트 머리가 튀어나오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처럼. 그러면 뭐예요? 이 볼트 머리 숨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카운터 보어예요. 카운터 보어다. 그래서 요 카운터 보어도 저기 이제 구멍 기능에 옵션으로 존재를 해요. 근데 요거는 다들 잘 쓰세요. 이제 문제는 이 카운터 보어를 언제 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베어링 하우징 있잖아요. 베어링 하우징.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가고 하우징 할 때 이 구멍과 이 구멍을 뚫을 때 이 구멍을 카운터 보어로 뚫어. 또 이걸 동시에 해가지고 이러면 미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베어링 하우징은 뭐예요? 기구적 구멍이야. 절대 카운터 보어로 뚫어서는 안 돼. 예. 그걸 잘 구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운터 보호 기능을 통해서 뚫어준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없고요. 지금 볼트들은 다 지그재그 나사가 다 제대로 표현돼 있어. 근데 지금 요 아래쪽에가 뭐예요? 볼트니까 요 아래쪽이 앞나사야. 그쵸? 여기도 앞나사예요. 여기도 앞나사. 다 앞나사인데 지금 얘랑 얘는 뭐가 지금 일자로 이렇게 돼 있어. 앞나사가 저렇게 일자로 돼 있을 리가 없는데 지금 여기처럼 지글지글 나사가 다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자 지금 요 모양은 일단 인벤터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벤터는 절대 나사 모양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요새 들어서 이제 이런 문의가 많은데 특히 이제 3D 프린팅 하기 위해서 이제 3D CAD를 사용하시는 분들 나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극찬하는 게 뭐냐면 야 그래서 퓨전이 좋아. 왜냐면 퓨전은 나사를 자동으로 모델링 해주는 기능이 있어. 근데 인벤터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예요? 퓨전을 극찬을 해요. 물론 퓨전에 나사를 모델링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건 칭찬받을 만해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목적이 뭐냐를 잘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말하면 저 나사를 모델링 해주는 기능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자, 이제 왜 그러냐? 이제 요걸 이제 도면 작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아니, 우리가 도면으로 그릴 때 나사라고 하면 모름지기 이렇게 그려야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쵸? 앞나사도 잘 나사가 나 있고, 후나사도 잘 나사가 나 있고. 근데 도면에서 우리가 이제 나사를 이렇게 모델링을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거 3D를 이렇게 모델링을 했어. 하고 나서 나중에 뭐 해요? 2D 도면으로 바꿀 거 아니야. 나사의 결국은 이거 2D 도면으로 바꿀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예 지금 제가 말로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거 도면으로 바꿔볼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이제 도면뷰 작성 요거 할 거고요.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도면뷰 작성하는 거 우리 아직 도면 안 들어갔으니까 안 배웠는데 지금 이제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어차피 도면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작성을 할게요. 작성을 하고 일단 용지 크기도 일단은 이렇게 놓여지는데 용지 크기도 조정해야 되나? 일단 1대1로 놓을게요. 1대1로 놓고 요 상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요거를 밑면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위쪽이 보이게요. 이렇게 해서 요 상태로 놓을게요. 요 상태로 놓고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사산을 모델링 하는 거 인벤터에서는 내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수작업으로 다 나사산을 모델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귀찮아가지고 지금 요거 방향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게 퓨전에서 불러온 거예요. 퓨전에서 나사산 모델링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해서 해가지고 불러온 거다 보니까 이제 방향이 좀 이상하게 틀어져 있어요. 왜냐면 퓨전에 갖고 있는 기본 XY축 UCS 좌표의 방향성과
그 다음에 인베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아까 지금 뷰큐브 보면 이상하게 틀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고, 일단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용지 크기부터 한번 볼까요? 시트 편집 가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A3인데 요거를 A4로 바꿀게요. 용지가 너무 이렇게 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용지 크기 A4로 바꾸고, 그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법으로 갖고 오려면 일단 또 하나 조정해줘야 되는 게 관리에 가서 스타일 편집기를 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미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CAD 소프트웨어들을 써보면 아시겠지만 3D 소프트웨어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제 투상법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건 삼각법인데 미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은 기본적으로 일각법이 기본이에요. 왜 걔네들이 일각법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쓸 때는 사용 뷰 기본 설정에서 지금 일각법이 선택되어 있는데 삼각법으로 바꿔주고 쓰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도면 때 다시 설명할 거예요. 저장 및 닫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뷰 배치에서 투영이 아니라 여기 단면을 쳐서 볼 거니까 단면을 칠게요. 단면. 그래서 이제 요 뷰에서 중립을 단면을 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클릭 계속 해주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렇게 밑으로 아래쪽으로 뺄게요. 이렇게 해서 단면이 쳐진 모양을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단 여기 지금 라벨 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정리하는 거, 지금 정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이제 제대로 도면 작업하려면 이제 좀 요거 좀 글자도 안 겹치게 이렇게 빼줘야 되고,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도면에 가서 다 얘기를 할 거고, 뷰 레이블도 좀 옮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표현도 지금 규격 방식 자체가 지금 좀 다르게 돼 있어서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나사의 표현에서 우리가 이제 요 지글지글한 이제 나사, 요걸 이제 왜 다 안 그리느냐. 그런데, 이렇게 2D로 바꿀 거잖아요. 바꾸면은, 일단은, 이렇게 지글지글 표시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CAD 소프트웨어에서는 얘를 확대하고 축소해서 볼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잘 보이는데? 근데 얘는 지금 실제 선 굵기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 선들이 선 굵기가 빠져 있어요. 이제 실제 출력하면 이 선 굵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바꿀게요. 선 굵기를 바꾸려면, 선 굵기가 제대로 표시되려면, 이제, 도구에 가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가서, 나중에 도면 할 때도 다시 얘기를 할 건데, 도면에서, 선 가중치 화면 표시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실제 선 가중치 표시. 그러니까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 선의 굵기가 실제 출력했을 때의 선의 굵기가 아니에요. 실제 선 가중치 표시를 하고, 확인을 누르고 적용을 눌러주면, 그쵸, 굵어졌죠. 이런 굵기로 출력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일단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아예 그냥 나사산이 다 보이게, 앞나사로 뚫려 있는 여기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색깔 칠한 걸로 나와요. 이 나사 형태들이 다 그려져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도 지금 앞나사 부분이 보이는 쪽은 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수나사 쪽은 어떻게 돼요? 수나사 쪽은 그나마 잘 보이네.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CAD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보다 보니까 확대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이지, 이걸 A4 용지에서 출력된 상태로 여기를 이렇게 딱 보면은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출력할 때 뭐 레이저로 출력하면 그나마 낫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출력 매체들은 약간의 번짐이 있거든요. 레이저도 약간 번짐이 있어요. 그 토너들이 번지는 현상들이, 가루들이 번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 나사가 나 있는 요거 지글지글지글한 상태니까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두껍게 검은 줄이 하나 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저 나사산이 다 그려져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나사산 표시를 이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표시했냐? 그럼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표시 안 돼 있고 안쪽에 작은 직경만 있잖아요. 요거는 표현이 좀 빠져 있어서 그래요. 요것도 표현 살려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도면 쪽 할 게 많죠. 여기서 도면 더블 클릭하고 화면 표시 옵션 가서 스레드 피처를 체크를 해주면,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여기를,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한 선 라인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라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를 이 지글지글을 다 그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라인으로 그려요. 이건 제 2D 쪽 강좌 가서 보시면, 나사 쪽 그 작도하는 거 보시면
저게 나와 있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D 도면 만들 때는 이렇게 그리자. 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구멍이라는 기능이 탭을 표현할 때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돌출로 구멍을 뚫어주면 이렇게 된 구멍은 뚫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된 구멍은 뚫어줄 수 있어. 근데 바깥에 이렇게 직경이 하나 더 있는 구멍은 못 뚫죠. 왜냐면 요 작은 직경으로 구멍을 뚫었어. 그 위에 큰 직경으로 구멍을 뚫어. 그럼 얘가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뭐다? 구멍이다. 그러니까 탭을 그릴 때는, 나사 부분을 그릴 때는 꼭 구멍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벤터가 굳이 요 나사산을 그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3D 프린팅을 하기 위한 모델링을,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 도면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나사를 굳이 이렇게 일일이 그리는 이 행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기계 도면을 그리는 사람한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능이다 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거냐, 아니면 나사산을 일일이 모델링을 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퓨전이 더 좋기는 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이에요. 나사산을 자동으로 모델링해주는 기능이 뭐 굳이 꼭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목적상 그래도 있으면 나쁠 건 없잖아. 그쵸? 더 좋다. 그러니까 퓨전이 저런 면에서 더 좋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퓨전의 나사산 기능은, 나사산 자동 모델링 해주는 기능 자체는 저도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벤터에서 나사산 모델링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하시면 돼요. 하면 돼요. 근데 인벤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안 나. 인벤터가 아니라 퓨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퓨전 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나사산 모델링 기능.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벤터에서도 저런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인벤터의 경쟁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는 저 나사산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좀 이제 솔리드웍스도 아쉬운 거는 퓨전보다는 안 좋아요. 그 기능이. 퓨전이 훨씬 좋아. 써보면 알아요. 비교해서 써보면은 퓨전의 저 나사산 모델링 기능은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 이제 3D 프린팅 하시는 분들이 되게 퓨전을 좋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제 M6이라고, 요거 사이즈 M6짜리 들어갔거든요. M6 나사를 3D 프린팅으로 출력해서 쓰겠다? 하지 마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돼요. 억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M사 나사도 돼. 해봤어, 제가 다. 출력해가지고. 저도 진짜 3D 프린터 처음 써볼 때, 야, 나사산 저거 한번 모델링 해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써볼까? 그렇게 출력해서 써보고 나서 나온 답은 딱 하나예요. 이건 출력해서 쓸 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나사는 그 피치 간격이 되게 좁거든요. 그럼 나사산의 그 높이 자체도 되게 낮고, 이게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쓰는 FFF 방식의 그 3D 프린터,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걸 녹여가지고 용융해가지고 이제 출력하는 방식의 3D 프린터는 노즐 직경이 가장 작게 나가봤자 지금 0.2? 그러면 해상도 자체가 0.2mm라는 얘기인데, 물론 높이 쪽은 이제 0.05mm, 100분의 5까지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좌우 해상도가 0.2mm가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렇게 낮은 형태의 나사를 온전하게 제대로 구성을 못해요. 그래서 안 돼. 그리고 저 나사라는 게 상당히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하면 저 이빨이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나사를 출력할 때는 이런 일반 나사가 아니라 이 나사산을 되게 크게 확대를 해야 돼요. 확대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제서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3D 프린터 하시는 분들이 난 3D 프린터로 나사까지 출력을 해서 쓸 거야 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3D 프린터로 다 나사를 빼고 다 만들고, 나사 부분만 내가 추가적으로 나사 전문 가공 툴로 가공을 해서 쓰고, 볼트 같은 건 사서 쓰겠다 라고 하면 가능한데, 내가 아예 이 나사까지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쓸 거야 라고 하면 그러지 마셔라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로 어차피 여기 시꺼멓게 이렇게 표현될 거 우리는 모델링 할 필요 없으니 어떻게 이렇게 두 줄 선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 이 두 줄 선으로 표현해 주는 요 기능을 뭐가 갖고 있다? 구멍이라는 기능에서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대부분 학원 강사들이 다 가르쳐 주죠. 왜냐면 요렇게 안 하면 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인벤터에서는 없어요. 저 앞나사를 표현할 방법 있죠. 예, 없으니까 이거는 강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구멍을 쓰면 요 탭이 나와야지만 구멍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같죠. 자, 이게 더 보기 좋네. 애당초 이렇게 해놓고 할 걸 그랬나?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이걸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거를 카운터 보호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옆에 이제 약간 좀 다른 게 있죠. 이게 원뿔 모양으로 뚫려 있는 애. 얘를 카운터 싱크라고 합니다. 이것도 옵션이 있어요. 싱크. 네, 카운터 싱크는 사용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잠깐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거 못따기로 그냥 이게 지그를 이렇게 뚫고 못따기로 따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못따기로 따져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카운터 싱크도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그 규격을 맞춰가지고 일일이 다 치수를 확인해가지고 못따기를 해주느니 네가 그냥 나 사용되는 나사의 이제 호칭경하고 머리의 형태를 지정을 해주면 내가 알아서 카운터 싱크를 그려줄게. 그 규격에 맞게.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운터 싱크는 꼭 이제 요렇게 원뿔 모양의 머리.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시머리. 우리나라 표현으로 접시머리 볼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접시머리 볼트에 머리가 안착되려면 무조건 이렇게 V자로 뚫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얘가 원뿔 형태니까, 머리 자체가. 그래서 접시머리 볼트가 나오면 무조건 카운터 싱크가 나와야 돼. 네. 요것도 이제 구멍의 옵션의 기능으로 있다. 존재를 한다. 그쵸? 그래서, 이런 체결 도구가 나왔을 때는 카운터 싱크를 써야 된다.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작성한 예시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카운터 싱크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또 하나 있냐면 스폿 페이싱이 있어요. 스폿 페이싱. 근데 얘는 기능이 따로 없는 걸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있다라고 봐야 되나? 한번 확인할게요. 그거는 부품 1로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지. 구멍 눌러서 보면은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스폿 페이싱이 좀 따로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스폿 페이싱은 이제 스폿 페이싱이 이제 카운터 보어와 갖는 차이는 어떻게 보면 되냐? 이제 요 상부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의 직경이 차이가 나고요. 똑같은 규격이라고 하면 직경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여기 사용되는 볼트의 종류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요 큰 구멍이 뚫리는 요 깊이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깊이가 다르다. 그래서 스폿 페이싱은 이제 볼트의 머리를 숨기기보단 그 볼트가 체결되는 요 면의 상태가 지글지글지글해요. 상태가 안 좋아. 안 좋아서 이 지글지글한 부분을 일부 까낸다. 까내서 평평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게 스폿 페이싱이에요. 페이싱. 그래서 스폿 일부 구간을, 볼트 머리가 닿는 구간을 페이싱 면을 만들어 줄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스폿 페이싱인데, 일반적으로 이 스폿 페이싱은 이제 육각머리 볼트라고 해서 볼트 머리의 외경이 이제 육각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할 때 많이 쓰여요. 요거 할 때 많이 쓰이는데, 이제 요거 이렇게 어쨌든 페이싱 면을 내기 위해서 단을 파잖아요. 단을 파면
육각머리는 이제 외부를 잡고 나사를 볼트를 이제 체결해야 되는데 머리가 다 숨어버리면 외부를 못 잡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살짝 깊이가 낮아요. 살짝만 해요. 면이 나올 정도. 그래서 대부분 이제 1mm에서 2mm 사이를 까요, 높이를. 1, 2mm 사이를 까요. 그냥 면만 나게. 거기에 표면만 나게. 그리고 그 위로 돌출되는 부분을 이제 스패너 같은 걸로 물어가지고 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대신 이제 일반적으로 카운터 보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볼트 머리랑 외경을 딱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얘는 육각이 외경이다 보니까 딱 맞추면 안 되고 육각의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직경이 커요. 직경이 오히려 커요. 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스포 베이싱인데 이건 어차피 이제 저 직경의 차이, 그 다음에 깊이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카운터 보어 기능으로 같이 써요. 스포 베이싱은 카운터 보어 기능으로 같이 쓴다. 구조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스포 베이싱을 뺀 이유가 어차피 같은 옵션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테이퍼 나사. 이거는 지금 보면 나사가 일자로 나는 거잖아. 이거 평행 나사고. 평행 나사. 우리가 평행 나사는 일반적으로 평행 나사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나사다, 앞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테이퍼 나사는 구분해서 테이퍼 나사라고 하죠. 테이퍼 나사는 이제 원뿔 형태로 해가지고 이빨이 이게 지글지글 하면서 이제 체결되면 체결될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거. 일반적으로 관형 부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관형. 요건 이제 나사 쪽 제가 제도 이론 설명한 쪽에 가서 보시면 거기 이제 설명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여기 나사예요. 이제 여기가 나사니까 두 줄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결국은 구멍의 기능으로 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이제 알아야 되는 정도는 이 정도예요. 다울빔, 그 다음에 틈새 구멍, 카운터 보어, 카운터 싱크, 테이퍼 나사. 테이퍼 나사. 중간에 이가 빠졌네. 테이퍼 나사.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사라고 부르는 평행 나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기계 쪽 용어에서는 잘 안 쓰고 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이건 이제 탭 구멍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테이퍼 탭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민자 구멍을 뚫더라도 다 같은 민자 구멍이 아니다 라는 것도 잘 구분해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닫을게요.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저장 안 하고 부품 1 요거는 두고 일단은 여기서 요것도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설명 종류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각 구성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서 구멍이라는 요거를 딱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유형들은 두 가지를 조합해서 쓰면 돼요. 구멍과 시트. 이거는 이제 구멍의 유형, 일자로 돼 있는 요 구멍의 유형인데, 요게 이제 베이스고, 베이스에 관련된 거고, 이제 요게 핀구멍, 요 두 번째가 틈새, 이게 평행, 나사,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있는 게 테이퍼, 나사가 된다. 그리고 요 아랫줄에 있는 게 뭐냐? 요게 카운터 보어. 카운터 보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카운터 싱크예요. 저게 카운터 싱크. 그래서 요 두 가지 구멍과 시트의 조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체결형 구멍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것들을 다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요 특성 팔레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 나사에 관련된, 그러니까 체결용 구멍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만 해도
지금 영상에 1시간이 나왔어요. 1시간이 나와서 이제 저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금 구분한 체글용 구멍에 대한 이제 구분을 한 거를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저 특성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